어찌 이리 흉측한 물건이 내 집에 들어왔단 말이냐. 당장 내 눈앞에서 치우지 못할까. 조선 중엽 용인 고을, 혼례 첫날 밤이었지요. 붉은 촛불이 일렁이는 신방 안에서 신랑이 신부의 족두리를 걷어 올리는 순간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고야 마는 것이었답니다. 두껍게 갈라진 분장 아래 드러난 기이한 형상이 그를 얼어붙게 만든 것이었지요. 그 길로 소박을 선언한 사내였으나 이튿날 새벽 우물가에서 분이 씻겨 내려간 신부의 맨 얼굴을 마주한 자들이 하나같이 말을 잃고 굳어버리는 것이었으니 과연 그 신부의 얼굴 뒤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었을까요? 이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엽이었지요. 한양 남쪽으로 40리를 내려가면 나오는 용인 고을은 산자락이 마을을 포근히 감싸 안은 아늑한 터였답니다. 그 고을에서 가장 높은 언덕 위 높다란 담장을 두른 기와집 한 채가 있었으니 조 참판댁이라 불리는 그 집은 고을 사람들이 늘 조심스럽게 처신하는 곳이었지요. 그날 조 참판의 외아들 윤서의 혼례날이었답니다. 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지요. 전복과 문어가 한 상 가득 차려지고 풍물패의 장단이 마당을 울려 퍼지는 것이었으니 고을 안팎에서 하객들이 몰려들어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것이었답니다. 윤서는 사모간대를 갖추어 입고 혼례상 앞에 섰으니 그 눈빛 깊은 곳에 기대와 두려움이 물결처럼 일렁이는 것이었지요. 맞은편에서 가마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답니다. 붉은 가마 안에 원삼의 족두리를 쓴 신부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앉아 있는 것이었지요. 마을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으니 이씨 가문의 딸이 얼마나 고운 자태를 지녔는지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예를 마치고 날이 어두워지면서 신방에 불이 밝혀졌지요. 붉은 혼례초 두 자루가 방 안을 은은하게 물들이는 가운데 윤서가 문고리를 잡는 손에 땀이 맺히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문을 여는 것이었답니다. 달콤한 향이 코끝을 건드렸지요. 신부는 방 한가운데 방석 위에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앉아 있었으니 원삼의 붉은 빛과 촛불의 빛이 어우러져 그 자태만으로도 범상치 않은 기운이 감도는 것이었답니다. 윤서가 천천히 맞은편에 앉아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이윽고 손을 뻗어 신부의 족두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는 것이었지요. 그 순간이었답니다. 윤서의 숨이 멎었지요. 두 눈이 부릅떠지고 등골에서 차가운 것이 흘러내리는 것이었으니 이설아의 얼굴에는 두껍게 발린 분이 군데군데 갈라지고 들떠 흉터의 흔적이 날것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었답니다. 혼례 전날 첫 연두에서 막 회복한 이설아의 얼굴을 감추려 어머니가 분을 덧바르고 또 덧발랐으나 촛불 열기에 갈라지고 일어나 기이한 형상이 되어버린 것이었지요. 짧은 신음과 함께 윤서가 뒤로 물러서며 문을 박차고 나오는 것이었답니다. 사랑채로 달려간 윤서가 아버지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여는 것이었지요. 아버지, 소박을 내겠습니다. 조 참판은 잠시 눈살을 찌푸리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으니 그 눈빛 깊은 곳에서 묘한 안도의 빛이 스치는 것이었답니다. 신방에 홀로 남겨진 이설아는 한동안 굳어 있다가 조용히 손을 들어 촛불을 끄는 것이었지요. 아버지, 보고 계시나요? 어둠 속에서 그 말이 낮게 울리었으니 대답은 없었으나 어둠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었답니다. 이튿날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이설아는 보따리 하나를 들고 조씨 가문을 나서는 것이었지요. 눈물 한 방울 없이 살인문을 나서는 것이었으니 살인문이 닫히는 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 유달리 크게 울리는 것이었답니다. 마을 어귀 우물가에서 이설아가
걸음을 멈추었지요. 두 손으로 물을 퍼올려 얼굴을 닦자 하얗던 분이 씻겨 내려가며 빼어난 맨 얼굴이 새벽빛 아래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었으니 그 광경을 마주친 마을 안악 둘이 손에 들고 있던 두레박을 내려놓은 채 입을 반쯤 벌리고 굳어버리는 것이었답니다. 이설아는 물기를 닦지도 않은 채 보따리를 들어 올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지요. 그 뒷모습이 마을길을 따라 멀어지는 것이었으니 새벽빛이 그 어깨 위에 고요하게 내려앉는 것이었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문이 열리는 소리였지요. 과연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이 채 가시지 않은 용인 고을 어귀에서 첫 번째 수군거림이 시작된 것은 아침 해가 뜨기도 전의 일이었지요. 조씨 가문이 하녀 하나가 부엌에서 장작을 안고 나오다 옆집 하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었답니다.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말 한마디가 그 시작이었으니 그 말은 부엌에서 우물가로, 우물가에서 저작거리로, 저작거리에서 서당 마당까지 퍼져나가는데 반나절도 걸리지 않는 것이었지요. 첫날 밤에 소박을 맞았다는 것이었답니다.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였지요. 두레박을 내리면서 나물 바구니를 옆에 끼면서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는 것이었으니 이야기는 오가는 사이에 살이 붙고 뼈가 생기는 것이었답니다. 얼굴이 그리 험하다 하던가요? 첫날 밤에 도망쳐 나왔다니 그 신부 얼마나 민망하였을꼬. 이씨 가문도 참 딱하지. 몰락한 집안의 딸 하나 믿었더니 수군거림이 오가는 그 우물가 모퉁이를 돌아서는 한 사람이 있었지요. 황만복이었답니다. 올해로 45 용인 저작거리에서 약방을 운영하는 그는 허리가 굵고 어깨가 넓은 체구에 언제나 털털한 웃음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었지요. 마을 사람 누구에게도 경계심을 사지 않는 인물이었으니 그러나 그 웃음 뒤에 놓치는 것이 없는 눈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드문 것이었답니다. 만복이 우물가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그의 발이 멈추었지요. 우물가 돌 위에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으니 그 옆에 한 여인이 두 손으로 물을 떠 얼굴을 씻고 있는 것이었답니다. 만복의 눈이 그 여인의 얼굴에 닿는 순간이었지요. 손에 들고 있던 약재 보자기가 소리 없이 땅으로 떨어졌으니 만복은 그것도 알아채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리는 것이었답니다.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하얀 분이 함께 씻겨 내려가고 있었지요. 한 번, 두 번 물로 닦아낼 때마다 그 아래의 얼굴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으니 얕게 남은 흉터가 없지는 않았으나 그것은 오히려 부차적인 것이었답니다. 맑은 눈동자였지요. 단정하게 모인 이목구비였으며 새벽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는 피부결이었답니다. 마을에서 이런 얼굴을 본 적이 없었으니 만복은 그 자리에 한동안 말을 잃고 서 있는 것이었지요. 이설아가 고개를 들었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고 눈을 마주치자 만복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허둥지둥 보자기를 주워드는 것이었지요. 이설아는 아무 말 없이 물기를 손으로 훔치고 보따리를 들어 올리는 것이었답니다. 만복은 저도 모르게 한 발을 내딛다가 멈추었지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열었다 닫는 것이었으니 이설아가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것이었답니다. 너는 설아 아니냐? 이설아가 걸음을 멈추었지요. 고개를 반쯤 돌려 만복을 바라보는 눈빛이 고요한 것이었으니 울지도 웃지도 않은 그 눈빛이 도리어 만복의 가슴을 저리게 만드는 것이었답니다. 만복 아저씨, 그 한마디뿐이었지요. 이설아는 다시 앞을 보고 걸음을 옮기는 것이었으니 만복은 그 뒷모습이 마을길을 따라 멀어지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었답니다. 보자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그의 눈빛에 무언가가 천천히 굳어지기 시작하였으니 오래전 이설아의 아버지 이진사가 죽기 직전 자신에게 남긴 당부가 가슴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것이었답니다. 때가 되면 꺼내어 쓰라던 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만복은 직감하는 것이었지요. 한편 조씨 가문 사랑채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기색이 감돌고 있었답니다. 조 참판이 마름 최 씨를 불러들인 것이었으니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는 낮고 조심스러운 것이어서 밖에서는 들리지 않는 것이었지요. 마름 최 씨가 무언가를 적은 쪽지를 품에 넣고 사랑채를 나서는 것이 보였으니 그 걸음이 이 씨 가문 쪽을 향하는 것이었답니다. 윤서는 건넌방 창문 틈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버지가 마름을 보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으나 혼례 다음 날 이른 아침에 그것도 이 씨 가문 방향으로 마름을 보내는 것은 어딘가 이상한 것이었답니다. 윤서는 그 이상함이 무엇인지 짚어내지 못한 채 창문에서 물러서는 것이었으니 오래된 복종의 습관이 의심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답니다. 저작거리에서는 소문이 한 가지 더 보태어지기 시작하였지요. 우물가에서 이설아의 맨 얼굴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이 퍼지면서 소박당한 신부가 실은 보기 드문 미인이었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었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러나 만복이 저작거리를 지나다 넌지시 한마디를 보태면서 이야기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었답니다. 내 이 나이에 저런 얼굴은 처음 봤소이다. 만복의 그 한마디가 저작거리에 조용히 번지었지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으니 소박당한 신부를 향한 동정이 조씨 가문을 향한 의아함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이었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는 것이었으니 진실이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었지요.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 이설아는 어머니의 집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이었답니다. 병상에 누운 어머니 이씨 부인이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쏟는 것이었으니 두 손으로 딸의 얼굴을 감싸주며 흐느끼는 것이었지요. 설아야, 설아야. 어미가 잘못하였다. 분을 그리 두껍게 바르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어미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설아가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는 것이었답니다. 떨리는 어머니의 손이 딸의 손 안에서 조금씩 가라앉는 것이었지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설아야, 미안하다. 미안해.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제가 때를 잘못 만난 것이지 어머니가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설아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하였지요. 그러나 그 고요함 아래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었으니 어머니의 손을 꼭 쥔 채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슬픔보다 더 깊은 것이 느껴지는 것이었답니다. 창밖으로 오후의 햇빛이 마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지요. 마당 한켠에 핀 국화 한 송이가 바람에 살랑이는 것이었으니 이설아는 그 국화를 바라보다 조용히 눈을 감는 것이었답니다. 무언가를 견디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결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 그 얼굴에 오후 햇빛이 고요하게 내려앉는 것이었지요. 혼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지요. 용인 고을에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답니다. 논두렁 위로 빗물이 고이고 처마 끝에서 빗방울이 줄줄이 떨어지며 마을길이 질척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안악들은 빨랫감을 걷어들이고 아이들은 처마 아래로 몸을 피하는 것이었으니 고을 전체가 빗소리 하나에 조용히 젖어드는 아침이었답니다.
그러나 조참판댁 사랑채에는 이른 아침부터 불이 켜져 있었지요. 마름 최 씨가 갓을 쓴 채 젖은 도포 자락을 끌고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었답니다. 조참판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탁자 위에 문서 한 묶음을 펼쳐두고 있었으니 손으로 짚어 내려가는 손가락 끝이 이씨 가문 전답의 경계가 적힌 줄 위에서 멈추는 것이었지요. 마름 최 씨가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고개를 낮추는 것이었으니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빗소리보다 낮고 무거운 것이었답니다. 이씨 가문 논이 모두 몇 마지기라 하였느냐. 예, 날이 북쪽 꼴것까지 합치면 22마지기이옵니다. 밭은 따로 10마지기가 더 있사옵고요. 조참판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탁자 위의 문서를 손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천천히 입을 여는 것이었으니 그 목소리는 낮고 조용하되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이었답니다. 소박을 내었으니 이씨 가문이 우리 집에 혼례 비용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 절차대로 하자면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것인데 돈이 없으면 전답으로 받아도 무방하지. 마름 최 씨가 눈을 내리깔았지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를 리 없었으니 이씨 가문에서 위자료를 낼 돈이 없다는 것도 전답 외에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도 이미 파악이 된 것이었답니다. 경계를 다시 측량하여 두어라. 혼인 무효 절차가 끝나는 날 문서를 바로 옮겨 적을 수 있도록.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리는 가운데 마름 최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지요. 사랑채를 나서는 그의 발걸음이 이씨 가문 쪽을 향하는 것이었으니 손에는 이미 측량끈이 들려있는 것이었답니다. 윤서는 건넌방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홀로 앉아 있었지요. 사랑채 쪽에서 마름이 나오는 것을 창문 너머로 보았으나 어디로 가는지까지는 확인하지 않은 것이었답니다. 그는 그날 아침 내내 어딘가 편치 않은 기분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이었으니 밤새 이설아의 고요한 눈빛이 눈꺼풀 안쪽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이었지요. 오후가 되자 비가 그쳤지요. 마름 최 씨는 이씨 가문 북쪽 논두렁을 따라 측량끈을 펴기 시작하였답니다. 마을 사람 몇이 그 광경을 멀찍이서 바라보는 것이었으니 뭔가 수상한 낌새를 느꼈으나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이었지요. 조참판의 위세가 그만큼 두터운 것이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제 갈 길을 가는 것이었답니다. 황만복만이 달랐지요. 약재를 싣고 마을 북쪽 길을 지나던 만복은 측량끈을 들고 오가는 마름의 모습을 보는 순간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었답니다. 눈이 날카롭게 가늘어지는 것이었으니 아무 내색 없이 지나치는 듯하였으나 마름이 측량하는 경계선이 이씨 가문 논의 경계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지요. 약재 보따리를 고쳐 매는 손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이는 것이었답니다. 만복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빠르게 맞추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혼례의 시작부터 소박까지 그리고 지금 이 측량까지 이어지는 선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었으니 만복의 얼굴에서 털털한 웃음이 사라지는 것이었답니다. 그날 저물녘 조참판은 고을 아전 하나를 따로 불러들였지요. 아전은 조참판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이는 것이었으니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이었답니다. 다만 아전이 물러나올 때 품속이 들어올 때보다 묵직해 보이는 것이었으니 돈이 오간 것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이었지요. 사랑채 등잔 앞에 혼자 앉은 조참판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빛이 번지는 것이었답니다. 이씨 가문의 전답 22마지기가 자신의 손에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었으니 아들의 혼례가 뜻밖에도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기분이 되는 것이었지요.
그는 처음부터 이 혼인에서 전답을 노리고 있었으나 아들이 스스로 소박을 내어 명분까지 만들어준 것이 오히려 일을 수월하게 만든 것이었답니다. 그러나 조 참판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지요. 이 씨 가문 전답 문서 깊은 곳에 숨겨진 것이 땅의 경계만이 아니라는 것이었답니다. 오래전 이설아의 아버지 이진사가 죽기 전 황만복에게 맡겨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었지요. 이 씨 부인의 집에서는 이설아가 어머니 곁에 앉아 등잔 심지를 다듬고 있었답니다. 창밖으로 비갠 하늘에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으니 이설아는 별을 바라보다 조용히 눈을 감는 것이었지요. 무언가를 견디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한 그 얼굴에 등잔불이 고요하게 내려앉는 것이었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으나 이 이야기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었지요. 보름이 지난 어느 저물녘이었지요. 용인 고을의 하늘은 붉게 타오르다 이내 자줏빛으로 가라앉고 있었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서걱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으니 하루가 저무는 소리가 온 고을을 조용히 감싸는 것이었지요. 이설아는 어머니의 저녁약을 다리고 있었답니다. 작은 화로 위에 약탕관이 올라 있었으니 구수하고 쓴 약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이설아는 화롯불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었지요. 불씨가 타오르다 사그라지다를 반복하는 것이었으니 이설아는 그것을 바라보며 이따금 부채로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것이었답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인기척이 들리었지요. 이설아가 고개를 드는 순간 문이 열리며 황만복이 들어서는 것이었답니다. 약재 보따리를 한쪽 어깨에 걸친 채 평소와 다름없이 털털한 얼굴로 들어오는 것이었으니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평소와 달리 무겁고 단단한 것이었지요. 어머님은 좀 어떠시냐? 여전히 자리를 못 떠나세요. 어서 오세요, 아저씨. 만복이 마당 한켠에 보따리를 내려놓고 마루에 걸터 앉았지요. 이설아가 약탕관을 내리며 찻잔을 내오는 동안 만복은 말없이 마당을 바라보는 것이었으니 그 눈빛이 무언가를 고르는 듯 신중한 것이었답니다. 이설아가 맞은편에 앉자 만복이 천천히 입을 여는 것이었지요. 내 너에게 해줄 말이 있어서 왔다. 이설아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답니다. 만복은 품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기름종이에 곱게 쌓인 무언가를 꺼내어 이설아 앞에 천천히 내려놓는 것이었지요. 이설아의 눈이 그것에 닿는 순간 작게 숨을 들이켜는 것이었으니 기름종이 위로 비치는 필체를 알아본 것이었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지요. 이것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이설아가 기름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답니다. 안에는 낡았으나 먹이 번지지 않고 선명하게 보존된 두루마기 한 장이 들어 있었으니 거기에 적힌 것은 차용증이었지요. 조 참판이 10년 전 이설아의 아버지 이진사에게 빌린 거금이 적혀 있었으니 그 액수는 이 씨 가문 전답 전체의 가치에 맞먹는 것이었답니다. 이설아의 손이 멈추었지요. 차용증을 들고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내려가는 눈빛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었으니 읽는 사이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었답니다. 이설아는 마지막 줄까지 읽고 나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만복을 바라보는 것이었지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나를 부르셨다. 만복이 조용히 말을 이었답니다. 등 뒤로 저물어가는 하늘빛이 마당을 물들이는 가운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천천한 것이었지요. 이것을 내게 맡기시며 말씀하셨단다. 딸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반드시 꺼내어 쓰라고. 그때가 올 것이라 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다린 것이다. 이설아가 차용증에서 눈을 들어 만복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 안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담기는 것이었으니 놀라움과 슬픔과 뜨거운 무언가가 한데 뒤섞이는 것이었답니다. 아저씨,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 설아야. 만복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지요. 그는 말을 고르듯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여는 것이었으니 그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를 가지고 내려앉는 것이었답니다. 조 참판은 처음부터 이 혼인을 꾸민 것이다. 빌린 돈을 갚는 대신 아들을 설아 너와 혼인시켜 그 빚을 탕감받으려 한 것이다. 그뿐이 아니라 소박이 나면 위자료 명목으로 전답까지 가로채려 한 것이다. 아들이 소박을 내기를 속으로 바란 것이다. 마루 위에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지요. 약탕관에서 약 냄새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이설아는 차용증을 내려다보는 것이었으니 그 종이 한 장이 이 혼인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 한동안 믿기지 않는 것이었답니다. 윤서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신방에서 뒷걸음질 치던 그 사내가 아버지의 흉기를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아버지에게 이용당한 것인지 이설아는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이었답니다. 서방님이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허나 참판 어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느니라. 만복이 품속에서 작은 종이 하나를 더 꺼냈지요. 차용증과 같은 내용이 적힌 사본이었으니 그는 그것을 이설아 앞에 나란히 놓는 것이었답니다. 원본은 설아 너가 가지거라. 사본은 내가 마을 훈장 오 선생께 맡겨두겠다. 두 곳에 나누어 두면 빼앗길 염려가 없을 것이다. 이설아가 원본을 손에 쥐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드는 것이었으니 처음으로 허리가 곧게 펴지는 것이었답니다. 보름 전 소박을 당하고 새벽 우물가를 걸어 나오던 그 어깨와 지금의 어깨가 달라 보이는 것이었으니 무게를 지고 있는 것은 같았으나 그것을 받아내는 방식이 달라진 것이었지요. 아버지가 저를 지키고 계셨군요. 그 말이 낮게 마루 위로 번지었답니다. 만복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으니 그 눈가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스치는 것이었지요. 마당으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였답니다. 느티나무 잎이 또 한 번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었으니 그 소리가 이번에는 서걱임이 아니라 어딘가 다독이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었지요. 한편 그 시각 조씨 가문 사랑채에서는 윤서가 홀로 앉아 붓을 들고 있었답니다. 글을 쓰려는 것이었으나 종이 위에 아무것도 내려가지 않는 것이었으니 붓끝만 종이 위에서 맴도는 것이었지요. 윤서는 붓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는 것이었으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말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었답니다. 그 말을 만드는 날이 오는 것은 머지않은 것이었지요. 장마가 끝나고 첫 맑은 날이 찾아온 아침이었지요. 밤새 내린 비에 씻긴 용인 고을의 하늘은 눈이 시릴 만큼 푸른 것이었답니다. 마을 길 위로 아침 햇살이 내려앉으며 빗물에 젖은 돌들이 반짝이는 것이었으니 오래간만에 맑은 공기가 고을 전체를 환하게 감싸는 것이었지요. 윤서는 이른 아침부터 갓을 쓰고 집을 나섰답니다. 뚜렷한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답답한 사랑채를 벗어나 바람이라도 쐬려는 것이었지요. 혼례가 끝난 지 20날이 넘었건만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것이었으니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것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었답니다. 먹은 것도 별로 없었으니 도포자락 안으로 가을바람이 들어오는 것이 유달리 차갑게 느껴지는 것이었지요. 윤서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저작거리 쪽으로 향하고 있었답니다. 장이 서는 날은 아니었으나 저작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으니 윤서는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걷다가 황만복의 약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었지요. 딱히 약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으나
발이 먼저 멈추어 버린 것이었으니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 약방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었답니다. 만복이 약재를 고르다 고개를 드는 것이었지요. 윤서를 보자 평소와 다름없이 털털한 웃음을 짓는 것이었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자리를 권하는 것이었답니다. 아이고, 서방님 아니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냥 지나다 들렀소이다. 윤서가 자리에 앉으며 약재 향이 가득한 방 안을 둘러보는 것이었지요. 만복은 차를 내오며 맞은편에 앉는 것이었으니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것이었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만복이었지요. 요즘 안색이 좋지 않으시네요, 서방님. 잠을 못 주무시는 것 아니십니까? 그냥 날이 바뀌는 탓이겠지요. 만복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잠시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이었답니다. 그러다 아무렇지 않은 듯 조용히 말을 꺼내는 것이었으니 그 목소리는 낮고 천천한 것이었지요. 서방님, 제가 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사람의 얼굴이란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윤서가 찻잔을 드는 손을 멈추었답니다. 뜬금없는 질문이었으나 그 말이 어딘가 핵심을 건드리는 것이었으니 대답을 찾지 못하고 잠시 굳어 있는 것이었지요. 얼굴이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소. 과연 그렇겠지요. 만복이 고개를 끄덕이다 다시 말을 잇는 것이었답니다.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윤서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전과 달리 진지한 것이었지요. 허나 제가 살아오며 보니 얼굴이 그 사람을 속이는 경우도 있고 얼굴 뒤의 것이 진짜인 경우도 있더이다. 서방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윤서가 대답 없이 찻잔만 내려다보는 것이었답니다. 만복은 더 몰아붙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을 돌리는 것이었으니 손에 든 약재를 다듬으며 아무렇지 않은 투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었지요. 제가 이 씨 가문과 오랜 정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설아 아가씨가 혼례 전날 천연두에서 막 회복하셨다는 것은 아십니까? 윤서의 눈이 흔들렸지요. 그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으니 혼례 전에 신부 측에서 그런 사정을 알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 것이었답니다. 그 흉터를 감추시려고 어머님께서 분을 두껍게 바르셨는데 그것이 촛불 아래서 갈라지고 말았다 하더이다. 사실 그 아래 얼굴은 만복이 말을 멈추었지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었으니 윤서의 얼굴이 이미 굳어지고 있는 것이었답니다. 그 눈동자의 빛, 단정하게 모인 이목구비가 찻잔 위에 겹쳐 보이는 것이었으니 윤서는 자신도 모르게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는 것이었답니다. 윤서는 입술을 닫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는 것이었으니 창밖으로 맑은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는 것이었답니다. 만복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었지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으니 씨앗 하나가 윤서의 가슴 안에 떨어진 것을 만복은 느끼는 것이었답니다. 오늘 들러주셔서 반가웠습니다. 서방님 조심해서 안녕히 가십시오. 윤서가 약방을 나서는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 달리 무거운 것이었지요. 저작거리를 걸어 나오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었으니 이설아의 얼굴과 아버지의 얼굴이 번갈아 떠오르는 것이었답니다. 그날 밤 신방에서 뒷걸음질 치던 자신의 모습이 낯선 사람의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분이 갈라진 기이한 형상만 보고 그 아래의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 아래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이 가슴 어딘가를 무겁게 내리누르는 것이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사랑채로 들어가지 않고 담장 아래 홀로 서 있었지요. 담장 너머로 마을이 보이고 더 멀리 이씨 가문 쪽 방향의 지붕이 보이는 것이었답니다.
그러나 그 상상이 실제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이었지요.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윤서는 어렴풋이 감지하는 것이었으니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었답니다. 다만 사랑채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겁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이었으니 가문이 체면을 생각하라는 그 목소리가 오늘만큼은 예전처럼 그의 발을 붙들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담장 위로 가을 햇살이 고요하게 내려앉고 있었답니다. 장날 아침이었지요. 용인 고을 저작거리에는 이른 새벽부터 좌판이 펼쳐지고 있었답니다. 나물 장수, 배 장수, 옹기 장수들이 저마다 자리를 잡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었으니 안악들이 바구니를 끼고 오가고 아이들이 그 사이를 뛰어다니는 소리가 저작거리를 가득 채우는 것이었지요. 가을 장날의 활기가 고을 어귀에서부터 넘실대는 것이었으니 햇살이 좌판 위의 물건들을 고루 비추며 반짝이는 것이었답니다. 그 왁자한 저작거리 어귀에 이설아가 나타난 것은 해가 한 뼘쯤 떠오른 때였지요. 삿갓도 없었고 베일도 없었답니다. 분 한 점 바르지 않은 맨 얼굴 그대로 저작거리 어귀에 들어서는 것이었으니 얕게 남은 흉터가 햇빛 아래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이었지요. 이설아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으니 눈은 정면을 향하고 걸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답니다. 처음 알아챈 것은 나물 좌판의 안악이었지요. 손을 멈추고 이설아를 바라보는 것이었으니 옆에 안악도 고개를 드는 것이었답니다. 수군거림이 조용히 번지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나 이설아는 그 시선들을 등으로 받으며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이었으니 바구니를 한 팔에 끼고 나물 좌판 앞에 서서 가격을 묻는 것이었답니다. 이 취나물은 한 단에 얼마요? 안악이 처음에는 말을 잃었다가 이내 대답하는 것이었지요. 이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물을 고르는 것이었으니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움직이는 것이었답니다. 좌판에서 좌판으로 이설아가 지나는 동안 저작거리의 소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이설아의 얼굴에서 눈동자로 옮겨가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것이었으니 흉터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그 맑고 고요한 눈빛이었기 때문이었답니다. 부인네 몇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지요. 소박당한 신부라는 소문이 퍼진 뒤로 처음 보는 이설아의 맨 얼굴에 동정보다 다른 감정이 번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으니 그것은 묘한 존경 같은 것이었답니다. 안악내 하나가 나물을 바구니에 담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네는 것이었지요. 아가씨, 잘 오셨소. 씩씩하게 나오셨구려. 이설아가 그 안악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짓는 것이었답니다. 짧고 고요한 미소였으나 그것이 저작거리의 공기를 조금 바꾸는 것이었지요. 저작거리 한켠 포목점 처마 아래에 윤서가 서 있었답니다. 그는 이설아가 저작거리에 들어서는 것을 보는 순간 발이 굳어버리는 것이었으니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이설아가 걸어오는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었지요. 분장 없는 이설아의 얼굴이 햇빛 아래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처음 제대로 보는 것이었으니 신방의 촛불 아래서 보았던 기이한 형상과 지금 눈앞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것이었답니다. 윤서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는 것이었지요. 얕은 흉터가 남아 있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부차적인 것이었으니 그 얼굴에서 먼저 느껴지는 것은 빼어난 이목구비보다 두려움 없이 세상을 마주하는 눈빛이었답니다. 윤서가 그날 밤 내쫓은 여인이 지금 이렇게 맨 얼굴로 저작거리를 걷고 있었으니 그 걸음 한 발 한 발이 윤서의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두드리는 것이었지요. 이설아가 침성거리를 지나 훈장 오 선생의 집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는 것이 보였답니다.
만복이 사본을 맡겨둔 것을 확인하러 가는 것이었지요. 윤서는 그 뒷모습이 저작거리를 빠져나가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었으니 발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었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이었지요. 가문의 체면을 생각하거라 라는 그 목소리가 발을 붙드는 것이었으나 동시에 이설아의 뒷모습이 눈을 잡아당기는 것이었으니 윤서는 두 힘 사이에서 꼼짝 못하고 처마 아래 서 있는 것이었답니다. 이설아가 훈장 오 선생의 집에 들어서자 백발의 노인이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었지요. 훈장 오 선생은 고을에서 그를 가르친 지 40년이 된 어른으로 이설아의 아버지와도 오랜 벗이었던 것이었답니다. 설아야, 만복이가 맡겨둔 것은 내 서책 깊은 곳에 잘 넣어두었다. 아무도 손대지 못할 것이니 염려 말거라. 감사합니다. 훈장 어르신. 어르신이 계시니 든든하옵니다. 이설아가 깊이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지요. 훈장 오 선생이 이설아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여는 것이었답니다. 설아야, 이 고을에서 설아, 너만큼 아버님처럼 올곧은 분은 없었다. 그분이 남기신 것이 너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조금만 더 버티거라. 이설아가 고개를 들었지요. 훈장 어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는 것이었으니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이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설아는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다만 약을 다리고 저녁을 차리는 동안 그 눈빛이 아침보다 단단해 보이는 것이었으니 어머니 이씨 부인이 그 눈빛을 보다 조용히 입을 여는 것이었지요. 설아야, 오늘 얼굴을 다 드러내고 나갔느냐? 네, 어머니. 힘들지 않더냐? 이설아가 잠시 멈추었다가 대답하는 것이었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그런데 걷다 보니 무서운 것이 사라지더이다. 이씨 부인이 눈을 감는 것이었지요. 그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이었으나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것이었으니 딸의 그 한마디가 어머니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리는 것이었답니다. 등잔불이 두 사람을 감싸는 가운데 밤이 깊어가는 것이었지요. 저작거리 건너편 어딘가에서 조참판의 다음 수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설아는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었답니다. 며칠이 지난 새벽녘이었지요. 용인 고을에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간이었답니다. 닭이 한 번 울고 다시 잠잠해진 그 사이 마을 골목 어귀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으니 하나, 둘, 셋, 여러 개의 발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씨 부인의 집을 향해 가까워지는 것이었지요. 이른 새벽 인적이 끊긴 골목에 그 발소리만이 울리는 것이었으니 차갑고 딱딱한 발소리였답니다. 조참판이 고을 아전을 앞세워 포졸셋을 이씨 부인의 집 앞에 세운 것이었지요. 혼인 무효에 따른 절차라는 명목이었으나 실상은 이씨 부인에게 전답 이전 문서에 도장을 찍도록 강요하기 위한 것이었답니다. 조참판은 이번에는 윤서를 데려오지 않은 채 마름과 아전만을 앞세워 나타났으니 아들에게 이 광경을 보이지 않으려는 계산이 담겨 있는 것이었지요.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이른 새벽 공기를 갈랐답니다. 쾅, 쾅, 쾅. 둔하고 거친 소리였지요. 이설아가 눈을 뜬 것은 그 세 번째 소리에서였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는 것이었으니 살인문 밖으로 불빛이 어른거리는 것이 보이는 것이었지요. 이설아는 재빠르게 저고리를 여미고 어머니의 방문을 열어보는 것이었답니다. 이씨 부인이 소리에 놀라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쓰러지는 것이었으니 이설아가 어머니의 등을 받치며 나직하게 말하는 것이었지요. 어머니, 제가 나가볼게요. 누워 계세요. 이설아가 문간으로 나섰답니다. 대문을 열자 아전이 문서 한 장을 내밀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었지요. 이씨 부인 댁이요?
혼인 무효에 따른 위자료 정상건으로 왔소이다. 부인께서 이 문서에 도장을 찍어주시면 돼요. 이설아가 문서를 받아들었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 문서를 천천히 읽어내려가는 것이었으니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었지요. 거기에는 이씨 가문의 전답 22마지기를 조씨 가문에 이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니 위자료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으나 실상은 전답을 통째로 빼앗는 것이었답니다. 이설아가 문서를 돌려주는 것이었지요.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여 도장을 찍을 수 없소이다. 그리고 이 문서는 제가 보기엔 절차도 맞지 않고 내용도 납득하기 어렵소이다. 돌아가 주시오. 아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지는 것이었답니다. 아가씨, 이것은 혼인 무효 절차에 따른 것이오. 거부하면 관아에 고하여 강제로 집행할 수도 있소이다. 이설아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지요. 팔짱을 끼고 문간에 서서 아전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었으니 그 눈빛이 새벽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답니다. 관아에 고하시오. 저도 할 말이 있으니. 그 순간이었지요. 골목 어귀에서 발소리가 또 들려오는 것이었답니다. 황만복이 이웃 서너 명을 이끌고 골목 어귀에 나타나는 것이었으니 아무 말 없이 팔짱을 끼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이었지요. 만복 옆에는 나이 지긋한 이웃 어른들과 젊은 사내 하나가 함께 서 있었으니 그들의 눈빛이 한결같이 아전과 포졸들을 향하는 것이었답니다. 아전이 그 눈빛에 담긴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채는 것이었지요. 만복이 천천히 입을 여는 것이었으니 그 목소리는 낮고 조용하되 골목 전체에 또렷하게 울리는 것이었답니다. 아전날이 이른 새벽에 병든 부인 댁에 포졸까지 이끌고 오시다니 이것이 관아의 정식 절차가 맞소이까? 고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소이다. 아전이 입술을 달싹이다 다시 닫는 것이었지요. 포졸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이었으니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었답니다. 만복이 한 발 앞으로 나서는 것이었지요. 나리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소이다. 일이 커지면 나리들도 곤란해지지 않겠소. 그 말의 무게가 새벽 공기를 채우는 것이었답니다. 아전이 포졸들에게 눈짓을 하는 것이었으니 포졸들이 발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일이 그날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조참판 쪽이 물러서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었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지요. 이설아가 문간에 서서 그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듣고 있었답니다. 만복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었으니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네는 것이었지요. 설아야, 오늘은 넘겼지만 참판 어른이 이것으로 멈출 뿐이 아니다. 더 큰 것을 들고 올 것이다. 이설아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답니다. 그 눈빛에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으나 두려움이 결기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알고 있어요, 아저씨.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만복이 조용히 물러서는 것이었답니다. 이웃 어른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으니 골목에 다시 새벽 어둠만이 남는 것이었지요. 이설아가 집 안으로 들어서며 대문을 닫았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었으니 그 손의 떨림이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이설아 자신도 알 수 없는 것이었지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이었으니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었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들어서는 이설아의 등 뒤로 새벽빛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한편같은 시각 조씨 가문 사랑채에서는 조참판이 등잔 앞에 앉아 아전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이윽고 아전이 들어서자 그 낯빛을 보고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는 것이었지요. 아전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상황을 전하는 것이었으니 조참판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지는 것이었답니다.
황만복이 나타났다 하였느냐. 예, 날이 이웃 사람들까지 이끌고 나타나는 바람에 조 참판이 손을 들어 아전의 말을 끊는 것이었지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는 것이었으니 그 눈빛 안에 무언가 더 큰 것을 꺼내려는 기색이 담기는 것이었답니다. 고을 수령에게 서찰을 써야겠구나. 그 한마디가 사랑채 안에 무겁게 내려앉는 것이었지요. 등잔불이 흔들리는 것이었으니 그것이 마치 이 이야기의 가장 어두운 곳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소리처럼 들리는 것이었답니다. 사흘이 지난 오후였지요. 용인 고을 하늘에 구름이 낮게 깔리기 시작하였답니다. 바람도 없이 무거운 공기가 마을 위에 내려앉는 것이었으니 숨이 막히는 듯한 그 무게가 이 시부인의 집 지붕 위에도 고스란히 얹히는 것이었지요. 이설아는 아침부터 어머니의 약을 다리고 바느질을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답니다. 손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으나 귀는 바깥을 향하고 있었으니 언제 또 발소리가 들려올지 모른다는 긴장이 하루 종일 그 어깨를 짓누르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오후 늦게 그것이 도착하였답니다. 고을 관아의 공문이었지요. 아전 하나가 공문을 들고 이씨 부인의 집 앞에 서는 것이었으니 이설아가 문간으로 나서 공문을 받아드는 것이었답니다. 거기에는 혼인 절차 위반을 이유로 이씨 가문이 조씨 가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배상은 전답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조 참판이 청탁과 문서 위조로 고을 수령까지 움직인 것이었으니 이제는 관아의 힘까지 등에 업은 것이었답니다. 이설아의 손이 멈추었지요. 공문을 들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눈빛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었으니 다 읽고 난 뒤 이설아는 공문을 바르게 접어 품 속에 넣는 것이었답니다. 아전이 물러가는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듣고 있었지요.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 이설아는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로 나오는 것이었으니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이었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지요. 햇빛 한 점 없는 하늘이었으니 그 무거운 하늘이 이설아의 어깨 위로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었답니다. 그러나 이설아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지요. 다만 눈을 감고 깊게 숨을 한번 들이켜는 것이었으니 그 숨 안에 두려움과 결기가 함께 담기는 것이었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조씨 가문 서재에서는 윤서가 홀로 앉아 있었지요. 그의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 붓도 종이도 치워버린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앉아 있는 것이었답니다. 그 방에 혼자 들어온 지 1시간이 넘었으나 아직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만복에게 들었던 이야기들, 저작거리에서 목격한 이설아의 걸음, 그리고 새벽에 포졸들이 이씨 가문으로 향했다는 하녀의 말이 머릿속에서 쉬지 않고 맴도는 것이었답니다. 윤서는 알고 있었지요.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는 알고 있는 것이었으니 차용증의 존재를 만복에게 들은 것은 아니었으나 아버지의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들, 마름의 발걸음들, 아전의 출입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것이었답니다. 그 선의 끝에 이설아 모녀가 있다는 것을 윤서는 느끼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선의 시작에 자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었답니다. 윤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었지요. 두 손이 도포자락을 쥐는 것이었으니 손이 떨리고 있었으나 발은 이미 문 쪽을 향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는 서재를 나와 아버지의 사랑채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것이었지요. 사랑채 문 앞에서 잠시 멈추는 것이었으니 그 문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오는 것이었답니다. 윤서가 문을 열었지요. 조 참판이 마름과 이야기를 나누다 고개를 드는 것이었으니 아들의 낯빛을 보고 눈썹을 끌어올리는 것이었답니다. 마름이 자리를 피하는 것이었지요.
무슨 일이냐? 윤서가 안으로 들어서며 문을 닫았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똑바로 서는 것이었으니 그것이 이 집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아버지, 제가 여쭤볼 것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이 씨 가문 전답건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십니까? 방 안에 짧은 침묵이 내려앉는 것이었지요. 조 참판의 눈빛이 가늘어지는 것이었으니 그 눈빛 안에 차가운 것이 일렁이는 것이었답니다. 그것이 내가 알바냐? 알바이옵니다, 아버지. 윤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떨림이 두려움의 떨림인지 분노의 떨림인지 알 수 없었으니 다만 그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답니다. 저로 인해 소박을 당한 여인이옵니다. 그 여인의 가문 전답을 빼앗는 것은 제가 용납할 수 없사옵니다. 조 참판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었지요. 오랜 세월 쌓아온 위세가 그 눈빛에 서리는 것이었으니 보통 때라면 윤서의 발이 그 눈빛에 굳어버렸을 것이었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지요. 차용증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아버지께서 먼저 손을 거두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직접 나서겠사옵니다. 윤서가 차용증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말이 사랑채 안에 무겁게 번지는 것이었지요. 조 참판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지는 것이었으니 그 눈빛 안에 당혹과 분노가 한꺼번에 일렁이는 것이었답니다. 이 부류막심한 놈이. 아버지는 너무 욕심을 많이 내셨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뒤로 수군거립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윤서가 사랑채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었지요. 마당을 가로지르는 발걸음이 들어올 때와 달리 가벼운 것이었으니 수십 년을 짓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조금 거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었답니다. 윤서는 그 길로 이씨 부인의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지요. 어둑해지기 시작하는 마을길을 걷는 윤서의 발걸음에 망설임이 없는 것이었으니 처음으로 아버지의 그늘 바깥에서 자신의 두 발로 걷고 있다는 것을 그는 느끼는 것이었답니다. 이씨 부인의 집 대문 앞에 당도한 윤서가 멈추는 것이었지요.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으니 차가운 땅 위에 이마를 짚는 것이었답니다. 설한 왕자, 제가 왔소이다. 들어주시겠소. 대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멈추는 것이었지요. 긴 침묵이 흐르는 것이었으니 그 침묵이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었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기 직전의 순간이었지요. 다음 날 장날 아침이었지요. 용인 고을 저작거리에는 여느 장날처럼 좌판이 펼쳐지고 사람들이 오가는 것이었답니다. 나물 장수가 목청을 높이고 아이들이 좌판 사이를 뛰어다니는 것이었으니 가을 햇살이 저작거리 전체를 환하게 물들이는 것이었지요. 그 저작거리 한가운데로 이설아가 걸어 들어오는 것이었답니다. 어제 저녁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짚었던 윤서를 이설아는 오랜 침묵 끝에 문 안으로 들였지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나눈 이야기는 길지 않았으나 그 안에 담긴 것은 무거운 것이었으니 윤서가 먼저 입을 연 것이었답니다. 소박을 내던 그날 밤 제가 본 것은 설아 낭자의 얼굴이 아니었소이다. 두려움에 질린 제 자신의 눈이었소이다. 용서해 주시오. 이설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등잔불이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흔들리는 것이었으니 그 침묵이 대답을 대신하는 것이었답니다. 이윽고 이설아가 입을 여는 것이었지요. 내일 장날에 함께 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그날 밤의 결론이었답니다. 이설아가 저작거리 한가운데 서는 것이었지요. 품속에서 차용증 원본을 꺼내어 두 손으로 높이 드는 것이었으니 저작거리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가쪽으로 쏠리는 것이었답니다. 바로 그 순간 훈장 오 선생이 앞으로 나서는 것이었지요. 고을의 훈장 선생이 차용증을 받아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하는 것이었으니 그 목소리가 저작거리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이었답니다. 조 참판이 이 진사에게 거금을 빌린 사실이었지요. 그 빚을 갚는 대신 혼인을 미끼로 삼았다는 사실이었답니다. 소박을 기와로 전답을 강탈하려 한 전말이었지요. 한 줄 한 줄 읽혀나갈 때마다 저작거리의 소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이었으니 좌판을 펼치던 상인들이 손을 멈추고 나무를 고르던 안악들이 고개를 드는 것이었답니다. 훈장 오 선생이 차용증을 다 읽고 나서 품속에서 또 하나의 종이를 꺼내는 것이었지요. 작은 반전이었으니 조 참판이 아전을 매수한 내역이 적힌 쪽지가 공개되는 것이었답니다. 쪽지에는 아전의 이름과 날짜 그리고 건넨 돈의 액수까지 적혀 있었으니 만복이 미리 손을 써두었던 것이었지요. 저작거리가 웅성이기 시작하였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쏠리는 것이었으니 저작거리 한켠에 서 있던 조 참판이었지요. 그는 마름을 대동하고 이 자리에 나왔으나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이었으니 부채를 들어 얼굴을 가리었으나 이미 소용없는 것이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이 모두 그에게 향하는 것이었으니 수십 년 쌓아온 위세가 그 시선들 앞에서 조용히 허물어지는 것이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윤서가 이설아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는 이설아의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는 것이었으니 저작거리 전체가 숨을 죽이는 것이었답니다. 설아낭자, 첫날 밤 겁쟁이처럼 도망친 이 사내를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소. 이설아가 윤서를 내려다보는 것이었지요. 그 눈빛에 여러 가지가 담기는 것이었으니 보름 동안 혼자 버텨온 날들이 우물가에서 맨 얼굴로 걸어 나오던 새벽이 포졸들 앞에 팔짱을 끼고 섰던 그 순간들이 한꺼번에 스치는 것이었답니다. 이설아가 천천히 입을 여는 것이었지요. 서방님, 일어나시지요. 저작거리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저작거리의 웃음소리가 번지기 시작하였답니다. 안악내 하나가 손뼉을 치는 것이었으니 옆에 안악도 따라 치는 것이었지요. 황만복이 그 자리에서 껄껄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으니 그 웃음소리가 저작거리 전체로 번져나가는 것이었답니다. 윤서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이설아를 바라보는 것이었지요. 두 사람이 처음으로 온전히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었으니 윤서의 눈에 담긴 것은 그날 밤 신방에서 보았던 두려움이 아니라 진심이었답니다. 이설아의 눈에 담긴 것은 보름 동안의 외로움이 아니라 따뜻한 무언가였지요. 고을 수령이 이 사실을 보고받기까지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답니다. 청탁을 받았던 수령도 자신이 기만당하였음을 알고 조 참판을 관하로 소환하는 것이었으니 조 참판은 그날 저녁 포졸들에게 이끌려 관하로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전답 강탈 미수와 공문서 위조, 아전 매수의 제목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으니 수십 년 쌓아온 위세가 탐욕의 무게에 눌려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이었답니다. 아전은 이미 관하에서 자초지종을 털어놓은 것이었으니 탐욕이 씨앗이 되어 거두는 수확이 이러한 것이었답니다. 황만복은 포졸들이 조 참판을 이끌고 저작거리를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가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스치는 것이었으니 이 진사에게 받은 당부를 끝까지 지켜낸 것에 대한 안도이기도 하고 오랜 벗에 대한 그리움이기도 한 것이었답니다. 만복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지요. 이제 됐었네. 그 한마디가 저작거리의 가을바람에 실려 어딘가로 흘러가는 것이었답니다. 저물어가는 저작거리에 윤서와 이설아가 나란히 서 있는 것이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으나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것이었으니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는 것이었답니다.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고요하게 내려앉는 것이었지요. 이설아가 먼저 걸음을 옮기는 것이었답니다. 윤서가 그 옆으로 걸음을 맞추는 것이었으니 두 사람이 나란히 저작거리를 걸어나가는 것이었지요. 그 뒷모습이 가을빛 속으로 천천히 멀어지는 것이었으니 그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밝은 장면이었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지요. 용인 고을의 두 번째 혼례가 치러지는 것이었답니다. 조씨 가문 마당에는 다시 한번 음식이 차려지고 풍물패의 장단이 울리는 것이었으니 그러나 이번 혼례는 첫 번째와 전혀 다른 것이었지요. 하객들의 눈빛이 달랐으니 한 달 전 소문으로만 떠돌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고을 사람들이 담장 밖에서 고개를 내밀며 흐뭇하게 바라보는 것이었답니다. 이설아가 혼례상 앞에 섰지요. 이번에는 얼굴에 분 한 점이 없었답니다. 햇빛 아래 고스란히 드러난 채로 원삼을 입고 서 있는 것이었으니 그 맨 얼굴이 어떤 분장보다 아름다운 것이었지요. 윤서가 맞은편에 서서 처음으로 떳떳한 눈빛으로 신부를 바라보는 것이었으니 그 눈빛 안에 더 이상 두려움도 비겁함도 없는 것이었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 보았지요.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었답니다. 조참판은 관아의 판결에 따라 이씨 부인에게 전답을 돌려주어야 하였으니 나머지 재산도 빚의 청산에 보태어지고 나자 사랑채에 노쇠한 한 사내만 남겨지는 것이었지요. 고을 사람들이 조씨 가문 앞을 지나면서 눈길을 거두는 것이었으니 권세로 쌓아 올린 담장이 탐욕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었답니다. 황만복은 혼례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약재 보따리를 들고 저작거리를 오갔지요. 다만 그 눈가에 깊은 흐뭇함이 배어 있는 것이었으니 이 진사의 당부를 끝까지 지켜낸 것으로 충분한 것이었답니다. 이설아는 맨 얼굴로 마을길을 걷고 맨 얼굴로 저작거리를 오가는 것이었으니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 눈동자의 빛을 먼저 보게 되는 것이었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걷는 마을길 위로 가을빛이 내려앉는 어느 오후 이설아가 먼저 윤서의 손을 잡는 것이었지요. 윤서는 그 손을 꼭 쥐며 걸음을 맞추는 것이었으니 분장 뒤의 얼굴보다 두려움 뒤의 용기가 더 아름답고 가문이 체면보다 한 사람의 진심이 더 단단하다는 것을 두 사람은 이제 알고 있는 것이었답니다. 그것이 이 야담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오래된 가르침이었지요. 여러분의 시청과 따뜻한 공감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